줌 수업에서 제가 2학년 3반, 2학년 2반에서 줌 수업을 했었는데, 다음 반도 줌 수업이 있는 줄 알고 이 부분 녹화를 안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음 반들은 이 부분을 등교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제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다시 듣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예요.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마지막 배우는데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14페이지 학습지 13페이지를 보시면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정록생명, 그다음에 뭐 귓불, 뭐 눈꺼풀 이런 것처럼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반면에 다인자 유전은 이렇게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뭐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두 쌍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나 피부색, 몸무게 이런 것들은 형질이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많은 형질이 나타날까요? 바로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그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질들이 그 변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를 보세요.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뭐 한 120이라고 치면 120인 사람인부터 뭐 2m가 넘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키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 굉장히 촘촘한 형질들이 채우고 있죠. 이렇게 형질이 굉장히 변이가 다양한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인 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인자 유전의 특징이에요.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피부색을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한다 라고 했죠. 세 쌍,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세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인자 유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다인자 유전은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대문자는 예를 들어 피부색을 예를 들자면 대문자는 검은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리고 소문자는 흰색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 피부색으로 따지면 검은색 그러니까 대문자가 많을수록 좀 더 검은 피부색을 나타내겠죠. 이런 사람 있겠죠. 예를 들면 전부 다 대문자인 거야. 엄마 아빠한테 전부 다 대문자만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이 가장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겠지. 또 예를 들면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 소문자를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은 가장 흰색의 피부색을 나타내는 사람이겠죠. 이 다인자 유전은 항상 문제에 전제가 붙어요. 어떤 전제가 붙냐?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진다. 이런 전제가 항상 붙어요. 문제에 나와. 다인자 유전의 문제. 무슨 말이냐면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형질이 결정이 되는 거야. 뭐 유전자형에 따라서 우성인지 열성인지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대문자가 몇 개야? 3개. 대문자가 1개, 2개, 3개죠. 그럼 이 사람은 대문자가 3개죠. 둘은 지금 유전자형이 아예 달라. 그렇지만 대문자가 개수가 같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형질이 정확히 같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다인자 유전이 나오면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부모가 이렇게 있어요. 부모가 지금 유전자형이 똑같아. 그리고 대문자 개수도 똑같아. 3개로 똑같죠. 대문자 개수가 똑같다는 거는 둘의 표현형이 정확히 같다는 거지. 이 부모에서
자손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자손 중에 여러 가지 그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 중에 표현형이 부모와 같은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보래. 그러면은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문자 개수가 같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돼야 돼? 엄마의 대문자 개수도 3개, 아빠의 대문자 개수도 3개야. 그러니까 엄마와 부모와 표현형이 같은 자손이 태어나려면 자손도 대문자가 3개여야 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부모에서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지. 단 전제가 있죠. 이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 세 쌍의 대립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한다. 즉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독립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염색체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요렇게 각각 대립유전자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떠올려야 되지. 이렇게 전제가 있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편의 사각형을 그려요. 이것을 편의 사각형이라고 하거든. 이 편의 사각형에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자의 개수를 쭉 쓰는 거야. 왜냐면 엄마 아빠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결국에는 자손이 태어나는 거잖아. 그럼 엄마 아빠의 원래 들어있는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몇 개인지 그걸 알면 자손에서도 대문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문자 3개인 자손을 구할 때 전부 다 구해서 그 중에서 대문자 3개인 자손을 동그라미 쳐서 구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대문자가 3개 나올 수 있는 자손이 어떤 경우인지만 쏙쏙 뽑으면 돼. 어떤 경우야? 엄마한테 대문자 3개인 생식세포와 아빠한테 대문자 0개인 생식세포가 만나면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생식세포 조합이면 자손에게서 대문자 3개가 나올 수 있을까를 그것만 쏙쏙 뽑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구해서 자손의 대문자 개수를 세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은 이제 위에 쪽은 엄마, 아래쪽은 아빠 이렇게 들어갈게. 엄마 아빠 지금 이형접합이야. 둘 다 그 유전자형이 똑같아요. 엄마는 이런 엄마야. 이런 엄마에게서 생식세포가 이제 생성될 때 그 생식세포 안에 전부 다 대문자만 들어갈 수 있는 대문자만 들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 여기 생식세포가 있어요. 생식세포라는 거는 각 두 A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두 B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두 D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라고 했을 때 1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2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 3번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최대 대문자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3개 들어갈 수 있지. 전부 다 대문자인 경우 이렇게 대문자만 쏙쏙 들어가는 경우에 최대 대문자 3개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경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T 이것만 대문자 3개야. 그래서 대문자 3개 이렇게 쓴 거야.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 이번에는 대문자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어떤 생식세포가 대문자 2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보면 A와 B는 대문자고 D는 소문자인 경우. 이 경우는 생식세포에 지금 대문자가 2개인 경우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A와 D가 대문자고 B는 소문자인 경우. 마지막. 이번에는 B와 D가 대문자고 A는 소문자인 경우. 이거 말고는 없죠. 이렇게 대문자가 2개인 생식세포가 3개 만들어질 수 있다. 엄마에게서 대문자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 생식세포로. 이번에는 A가 대문자인 경우, 그럼 나머지는 소문자여야겠지. B가 대문자인 경우, 나머지는 소문자여야겠지. D가 대문자인 경우, 나머지는 소문자여야겠지. 이 3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왜 A, B, C가 아니라 A, B, D일까? A, B, C가 아니라
하필이면 C를 제외하고 D를 썼을까? C는 소문자와 이 대문자가 크기만 다르지 모양은 똑같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글씨를 대충 쓰는 사람들은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이게 소문자였지 대문자였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문제 출제자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D를 C 말고 D를 쓰는 거예요. 보통 문제에 C가 안 나오는 이유죠. 그럼 이제 다시 맨 마지막 대문자가 빵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전부 다 소문자인 경우 A, B, T 전부 다 소문자인 경우는 대문자가 빵개인 경우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엄마에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몇 개인 거야? 8개인 거지 총. 8개 중에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몇 분의 몇 확률이에요? 8개 중에 대문자가 3개인 경우는 8분의 1 확률이지. 8분의 1 확률. 그럼 대문자가 2개인 확률은 8개 중에 3개. 대문자 1개인 경우는 8개 중에 3개. 대문자 빵개인 경우는 8개 중에 1개죠. 엄마와 아빠가 전부 정확히 일치하니까 똑같겠지. 엄마, 아빠 확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정확히 같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은 어떻게 조합으로 만들어지냐면 엄마의 대문자 3개인 생세포와 아빠의 대문자 빵개인 생세포가 만나면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만들어져. 더하기야, 더하기. 이번에는 또 어떤 경우도 대문자 3개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이 조합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아빠의 1개와 엄마의 2개가 만나면. 이번에는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면 이런 조합도 가능해. 그래도 자손이 3개인 대문자 3개인 자손이 만들어지거든. 마지막. 이 조합으로도 가능하지. 이렇게. 그래서 총 몇 개의 조합이 나타나? 4개. 자손이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태어날 조합은 총 4가지가 나타나. 그러면 이런 자손도 있을 테고 이런 자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자손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자손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돼. 각각의 확률은 뭐야? 이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두 생식세포가 만나는 거잖아. 동시에지. 이런 생식세포와 이런 생식세포가 동시에 만나는 확률이니까 64분의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에서 64분의 1인 거야. 다른 색깔 해볼게.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에서 64분의 1의 확률로 이 자손이 태어난다. 두 번째, 이 자손이 태어날 확률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64분의 9의 확률. 세 번째, 이 자손이 태어날 확률 64분의 9. 이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에서 64분의 1. 다 더하는 거지. 또는이니까. 이런 자손 또는 이런 자손 또는 이런 자손 또는 이런 자손이니까 다 더해. 64분의 20. 약분하면 16분의 5. 16분의 5 확률로 부모와 표현형이 똑같은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독립일 때잖아. 그러니까 그 각각의 염색체에 이 대립유전자가 따로 존재할 때, 이럴 때는 요렇게도 퍼즐 사각형을 그려서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의 확률을 구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 전제. 독립일 때만 가능하다. 대립유전자가 각각의 염색체에 따로 존재할 때는 풀이가 2개야. 두 번째 풀이가 훨씬 쉬워요. 풀이 2.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 똑같아. 엄마, 아빠는 이형접합자로 똑같고 그 다음에 자손에게서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그럼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자릿수는 몇 개야? 총 6자리지? 엄마, 아빠랑 똑같이. A 2개, B 2개, D 2개. 자리 총 6개야. 6개의 자리 중에 대문자가 몇 개 와야 돼? 3개 선택될 확률.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 이거든. 아니면 이거든.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대문자가 3개 선택될 확률은 6시 3.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대문자가 올 확률 2분의 1. 대문자 개수 몇 개? 3개. 그럼 세 자리가 찼어, 대문자로. 나머지 자리는 뭘로 채워져야 돼? 소문자로 채워져야 돼. 소문자가 올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지. 대문자 또는 소문자가 오니까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 소문자 몇 개? 3개.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도 돼. 6시 3은 뭐야? 6자리 중에 3자리가 대문자일 확률이지. 거기에 2분의 1은 뭐야? 대문자가 올 확률. 이 3은 뭐야? 대문자의 개수. 이 2분의 1은 소문자가 올 확률. 나머지 3자리는 소문자로 채워져야 되니까 이 3은 뭐야? 소문자의 개수. 이거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해서 2분의 1에 6제곱이지? 그래서 바로 구해도 돼. 6시 3에 2분의 1에 6자리. 6자리 이렇게. 왜냐면 대문자와 소문자가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로 퉁치고 6자리 이렇게 바로 구해도 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한다? 6시 3. 3부터 1까지 곱해. 1은 어차피 1이니까 안 써도 돼, 나중에는. 3부터 1까지 아래로 쭉 곱해. 그 다음에 6부터 아래로 내려갈 건데 3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6, 5, 4. 여기가 3이니까. 그리고 2의 6제곱은 64분의 1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해서 16분의 5.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답이 똑같죠? 그래서 독립일 때는 뭘로 푼다? 아래의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독립이 아니면 뭐야? 연관이잖아. 연관일 때는 이 C 컨비네이션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연관일 때는 위에 걸로 풀되 독립일 때는 아래 걸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부모가 서로 다른 거야. 부모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푸냐? 아까는 다 이형접합이었잖아, 부모가. 이형접합이어서 부모가 대문자를 줄 수도 있고 소문자를 줄 수도 있었어.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동형접합이 이렇게 껴있어. 그럼 6자리 중에 똑같이 6자리 중에 엄마는 무조건 뭐만 줄 수 있어, B에 대해서. 엄마는 B에 대해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B만 자손에게 줄 수 있어. 아빠는 D에 대해서 동형접합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몰 d만 줄 수 있단 말이야. 이 자리는 고정된 자리야.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대문자를 고르는 게 아니야. 6자리 중에 이미 2자리는 대문자와 소문자로 정해진 자리야. 그럼 4개 중에 4개가 남았잖아. 4자리 중에 몇 개가 대문자여야지 대문자가 총 3개야? 대문자가 이미 1개가 있잖아. 나머지 4개 중에 2개가 대문자여야 돼. 요렇게. 그러면 2분의 1에 자릿수 4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2 곱하기 1,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4, 2의 4제곱 16분의 1 하면 얼마? 2, 8분의 3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거의 잘 안 나와. 근데 문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이 밑에 4번 보세요. 다인자 유전에서 이제 방금은 이렇게 독립일 때를 배운 거야. 독립일 때는 컨비네이션을 쓰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근데 독립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연관도 나와. 아이고. 어떻게 연관이 나오냐면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A와 B는 서로 연관, 이 둘과 이 둘은 서로 독립인 거지.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번에는 이 위에는 A와 B가 연관이긴 한데 대문자끼리 연관이었어. 밑에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연관이야. 이런 경우는 또 달라져. 또 다른 경우들이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은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거야. 엄마는 대문자끼리, 아빠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연관돼 있는 경우.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면 이번은 대문자가 3개
전부 다 이렇게 연관인 경우가 나와. 얘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서 연관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그 다인자 유전에서 자손을 계산할 수 있는지 자손의 대문자 개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1번은 위에서 했어. 13페이지에서. 2번부터 해볼게. 2번 연관인 경우에. 연관인 경우는 C 컨비네이션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어. 무조건 펀의 사각형을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펀의 사각형을 그려. 한쪽은 위쪽은 엄마, 아래쪽 세로는 아빠. 가로는 엄마, 세로는 아빠야. 각각의 뭘 쓰냐?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쓰는 거야. 큰 것부터. 대문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엄마에서. 얘가 엄마, 아빠. 엄마에게서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1번 염색체 중에 하나가 2번 염색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각각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때 어떤 조합이면 대문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 조합이면.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나서 생식세포로 들어가면 대문자가 3개 만들어질 수 있어. 이게 가장 대문자가 많은 경우. 그 다음에 4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지 이제 둘이. 이 둘이 들어가면은 대문자 2개 만들어지지. 이 둘이 들어가면 대문자 1개 만들어지고 이 둘이 들어가면 대문자 1개 만들어지지. 엄마 아빠 똑같잖아. 3, 2, 1, 0이지. 그랬을 때 뭘 보라는 거야? 자손이 가지고 있는 표현형에 몇 종류냐 최대. 자손이 최대 몇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 말이야. 표현형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대문자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대문자가 올 수 있는 대문자가 몇 종류인지를 보면 돼. 그러면 뭐야? 최대 6개가 올 수 있네. 최소 1개가 올 수 있네. 빵빵이 만나면 대문자 1개. 6, 5, 4, 3, 2, 1, 0까지 해서 7가지. 7가지 표현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손으로. 대문자 6개의 표현형부터 대문자 1개의 표현형까지 총 7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 대문자가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 대문자 3개 만들어지려면 3과 0이 만나면 3개, 2와 1이 만나면 3개, 1과 2가 만나면 3개, 빵과 3이 만나면 3개잖아. 위에 거랑 똑같지. 독립일 때랑 똑같은데 확률이 달라. 아까는 얘가 8분의 1 확률이었지. 그러면은 이 경우는 엄마의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3개 들어갈 확률은 이렇게 둘이 생식세포로 들어가면 대문자 3개가 만들어지지. 이 둘이 만날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이야. 왜? 이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2개 중에 얘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이 2개 중에 하필이면 얘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 해서 4분의 1 확률이야. 4개 중에 이 조합인 거잖아. 또 4개 중에 2개, 대문자 2개가 만들어질 확률은 이 둘이 만났을 때지. 4개 중에 이 둘이 만날 확률도 4분의 1. 4개 중에 이 둘이 만날 확률도 4분의 1. 이 둘이 만날 확률도 4분의 1이지. 그래서 아까는 8분의 1, 8분의 3이었다면 이 경우는 각각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4분의 1이야. 얘도 4분의 1씩이겠지 다. 4분의 1 이렇게. 그럼 이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몇이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1. 전부 다 16분의 1이야. 그러면 또는 이니까 어떻게 다 더해야지. 16분의 1을 다 더해. 16분의 4. 4분의 1. 아까는 16분의 5의 확률이었지. 대문자 3개 만들어질 확률이. 이번에는 자손이 대문자 3개일 확률은 4분의 1 확률인 거야. 다르지? 위에랑. 독립일 때랑 연관일 때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은 3번을 해볼게. 이번에는
편의삼각형을 그리고 엄마와 아빠에게서 엄마에게서 대문자 최대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어? 이 둘이 만나야지 두 개가 최대야. 세 개가 대문자가 올 수가 없어. 생식세포에. 이 둘이 만나면 대문자 한 개. 이 둘이 생식세포로 들어가면 대문자 두 개지? 여기 썼지? 이 둘이 만나면 대문자 한 개. 대문자가 두 개거나 한 개거나 이 두 케이스밖에 없어. 아빠도 똑같지? 2, 1. 그럼 어떤 자손이 태어나냐? 대문자가 4개인 자손, 3개인 자손, 1개인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자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대문자 4개인 표현형, 3개인 표현형, 1개인 표현형. 3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은 대문자 3개인 확률 어떻게 구해? 대문자 3개인 확률. 그러면은 이걸 다 확률을 구해야지. 엄마의 생식세포에 대문자가 2개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은 몇이야? 4개 중에 2개지. 이렇게 둘이 만나도 대문자 2개. 이렇게 둘이 만나도 대문자 2개니까 4개 중에 2개.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 얘도 2분의 1 확률, 2분의 1 확률이지. 그럼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얘도 4분의 1. 더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확률로 대문자 3개인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 있지. 가지수도 구할 수 있고 표현형의 가지수와 그런 자손이 태어날 확률도 구할 수 있어요. 편의사각형을 통해서. 4번째, 빠르게 한번 해볼게. 대문자 최대, 엄마에게서. 대문자 최대 몇 개? 이렇게 만나면 3개. 엄마와 아빠가 지금 달라. 이렇게 만나면 2개, 1개, 1개. 아빠는 이렇게 만나면 2개, 1개, 2개, 1개. 이거밖에 없어.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자손을 다 써보면 5개인 자손, 대문자가 4개인 자손, 3개, 2개. 그 다음에 4, 3, 2, 1. 그럼 대문자가 5개인 자손, 4개인 자손, 3개인 자손, 2개인 자손, 1개인 자손. 이 둘은 표현형이 같지. 대문자가 2개니까 표현형이 같잖아.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지니까 한 가지 표현형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럼 표현형의 서로 다른 표현형의 종류는 5가지인 거지. 다음 5번. 이번에는 연관이야. 3개가 다. 그러면 생식세포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생식세포가. 그러면은 이 둘 상동염 색체가 서로 헤어지니까 각각의 생식세포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식세포는 2종류밖에 없어. 그러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대문자는 3개거나 빵개거나 아빠도 3개거나 빵개거나.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은 6, 3, 3, 0. 표현형의 종류는 대문자 6개인 표현형, 3개인 표현형, 빵개인 표현형 3가지. 그 다음에 6번째. 이렇게 생식세포로 들어가지. 각각이 찢어져서. 그럼 엄마와 아빠 둘 다 2거나 1이거나 대문자 2거나 1이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은 4, 3, 3, 2. 대문자 4개인 표현형, 3개인 표현형, 2개인 표현형 3가지네. 서로 다른 표현형은 3가지다. 마지막. 요렇게 들어가지 생식세포로. 엄마 아빠에게서 엄마는 대문자 3개 또는 빵개, 아빠는 대문자 2개 또는 1개. 5, 2, 4, 1. 대문자 5개인 표현형, 2개인 표현형, 4개인 표현형, 1개인 표현형. 4가지구나. 요렇게 대문자의 개수에 따라 표현형이 달라지는 다인자 유전을 퍼넷삼각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쉽고 정확하게 빠짐없이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퍼넷삼각형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자기만의 좋은 방식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아직 나만의 방식이 없다면 퍼넷삼각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이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학습지 14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염색체를 알려주면 재미없잖아. 너무 쉽잖아.
그래서 결과를 알려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이 총 5가지다. 최대 5가지의 표현형을 가진 자손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떤 형태로 대립유전자가 구성될 것이냐? 그러면 이 중에서 5가지 이게 전부 다 모든 케이스거든? 왜냐면 대립유전자가 보통 3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표현형에 나올 수 있는 게 5가지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요런 케이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 대립유전자가 막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떤 응용된 다양한 형태가 나오더라도 퍼넷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꼭 수능 특강 9강까지 다 풀어오세요. 안녕.